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이제 2학기의 끝이 보이시나요? 네, 2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1월 중순쯤에 방학을 해서 2월 달에 나가지 않고 쭉 쉬는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12월 말에 방학을 해서 그리고 한번 개학을 했다가 잠깐 나왔다가 종업식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2월 말에 방학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방학을 하든 뭔가 끝나가는 느낌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공부에도 강약이 있다. 모든 순간 다 열심히 완벽하게 강강강강강강강 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다. 강강강강강강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고3 진짜 입시 때의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거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건 우리 마음이고 아이들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의 강약 조절을 해보자 라는 거,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독서, 영어, 수학은요. 밥과 같은 공부이고요. 나머지는 간식과 같은 공부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죠. 코딩 뭐 필수라고 하죠. 아무리 그래도요. 국영수, 독서, 영어, 수학이 필수가 되고 기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서, 영어, 수학이 필수인데 그 안에서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회화, 영어 쓰기, 영어 읽기, 영어 듣기, 어휘의 문법까지 많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연산이 있고 교과 수학이 있고 사고력 수학에 또 경시대회에 심화 수학에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 교구도 있고요. 책도 읽어야 한다라고요. 많은데요. 거기 중에서도요. 정말 핵심을 가져가고 나머지는요. 간식처럼 한 번씩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처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은요. 독서고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주 1, 2회 정도 혹은 방학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영상이나 듣는 거 그리고 영어 책 읽는 거 혹은 교재로 읽는다라든지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필수 공부이고요. 나머지 이제 학년에 따라서 쓰기 교재라든지 문법 교재라든지 뭐 단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다 뺐다 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연산과 교과 수학이 밥과 같은 공부라고 한다면 사고력 수학, 심화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것들은 간식과 같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우리 아이들 번아웃, 소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과서 복습하거나 공부할 때 너무나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교과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 안에 있는 거를 모두 다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집에서는 독서와 글쓰기 위주로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연산과 도형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래프 그린다라든지 규칙 찾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이나 도형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1학년, 2학년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 가르고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열심히 하면 수학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구체물로 설명을 하고 반복해서 몇 번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익히면 다행인데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요. 세로셈으로 바꾸거나 해서 덧셈 뺄셈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한다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중에 몇 학년 조금 더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은 넘어가라.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가는 거랑 하려고 애를 쓰다가 진짜 안 돼서 넘어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또 3학년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모는 종이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했는데 자꾸 안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상과 도형을 핵심으로 두고 너무 해도 안 될 때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면은 넘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도요. 지도도 중요하고요. 실험 방법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준비물, 실험 어떻게 하고 순서 이거를 빡빡하게 외워야 되고 이렇게 우리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보면서 문제집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이해된다 하면은요. 괜찮고요. 교과 어휘 중심으로 사회와 과학은 뜻을 익혔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컨디션의 강약이에요. 우리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잘 되다가 약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있고 이러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번 이 루틴에 따라서 매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 하게 된다면 그건 로봇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되고 더 피곤하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잘 될 때는 조금 빡빡빡빡 진도 나가다가 안 될 때는 조금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서 유지를 하다가 이거를 컨디션 보면서 조절을 하고 강약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독서, 영어, 수학을 필수 뼈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간식처럼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요. 교과 공부를 할 때도요. 특히나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상과 도형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서 정말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연히 발달을 하게 되면 익히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회과학은 어휘 중심으로 복습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해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공부에도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공부를 다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약 조절을 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하지만 끈은 놓지 않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학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